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또 가셨네요? 네, 투표하러 왔습니다. 아, 사전 투표하러 일부러 광주 가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광주에 공을 상당히 많이 들이시는데 호남에서의 30% 득표 목표는 아직도 굳건하고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저희의 30% 목표가 민주당의 90% 목표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어떻게 체감하고 계세요? 아니, 뭐, 광주에 와서 음식점을 가도, 뭐, 환호를 받는 일도 있고요. 네. 뭐, 서비스도 얹어주십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로 놓고 보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3월 3일 전 조사하긴 네. 합니다만, 호남 쪽에서는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진단하던데요. 민주당이 보고 싶은 자료를 이제 보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사실 이렇게 저희가 당세가 저희가 취약한 곳에서는 어쨌든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낮 시간대 회사에 전화 오면은 윤석열이요 이렇게 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RS 조사가 좀 더 정확하다 보고 있고 여러 가지 ARS 조사를 종합해 보면은 20%에서 30% 사이에 지금 어딘가에 나오는 수치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라 광주 가셨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좀 마저 여쭤볼게요. 지금 당 안팎 일부 인사들이 예. 사전투표가 조작될 수 있으니까 본투표에만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2년 동안 그런 분들과 싸우면서 제가 뭐 관심도 끌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사전투표 조작 논란에 대해 가지고 제가 토론도 해가지고 논박했고 윤석열 후보와 제가 뭐 선거 떨어지면 집에 대해가는 이제 공동 운명체인데 저희는 다 사전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뭐 저희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다는 건 좀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명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국민의힘 지지자 윤석열 후보 지지자 설득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저희의 행보가 오늘 우리 후보는 부산에서 투표하시고요. 예. 그리고 저는 광주에서 투표하는데 사전 투표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최대의 관심사는 단일화인데요. 네. 자, 어제 단일화 선언으로 판은 굳어졌다고 이렇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예. 양자구도와 사자구도 시에 지지율 변화가 오히려 양자구도에서 불리하게 나온 조사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그런 거야 뭐 데이터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득표율이 몇 프로 가산될 거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선거 막판에 어쨌든 이슈를 저희가 독점하는 의미에서 단일화는 그 안철수 대표 사퇴는 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예. 저는 그래서 아마 마지막 분위기 싸움에서는 저희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며칠 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했던 걸 제가 이제 접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언급했던 게 서울신문 한국갤럽 조사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대표께서는 이 조사 말고 내부 조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추세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거든요. 내부 조사도 그렇고요. 예. 꼭 그 서울신문 갤럽 조사가 아닌 다른 조사에서도 네네. 그렇게 조사가 나온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그런데 일단 이게 뭐 다 예. 대표님의 그럼 그 분석 내용이 궁금해서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사자구도보다 양자구도에서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셨어요? 그런 것. 근데 그게 전부 다 오차범위 내 변동이기 때문에요. 예.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는 건 잘 아실 테고요. 예. 그런데 아마 안철수 대표라고 하면 지금까지 뭐 제3지대 정치를 해오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보통 공이 이제 그 양대 정당을 비토하는 세력들이 많이 이제 지지하는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이제 저희에 대한 지지선을 하신다 하더라도 예. 안철수 대표랑 정치적인 뭐 끝까지 안 하시는 표도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로 넘어오지 않고 아예 투표 포기하는 층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변수들이 좀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오차범위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예. 혹시 어제 단일화 선언 환후에 뭐 이건 뭐 조사에서도 공표하면 안 되니까 질문할 이유도 없겠네요, 사실은. 네. 자, 돌려봤습니다. 돌려는 봤고요. 예. 근데 제가 질문드려도 안 되고 대답해도 안 되는 거죠.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긴 엄청 궁금한데. 네. 그래요. 아무튼 자 그런데 어제 그 단일화 선언 이후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원래 그런 이제 반응에 이제 그 측정하는 도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아마 언론이 이제 뭐 국민의당 당 게시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당원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적극적인 일부의 의사가 투영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뭐 과학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만한 데이터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데이터로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대충 분위기는 그래도 좀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아무래도 그런데 뭐 안 대표가 10년 동안 제3지대를 이야기하며 정치하다가 결국엔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감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새벽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만난 후에
우리 이준석 대표께 좀 따로 설명이 있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우리 후보가 가기 전에도 저랑 상의를 좀 했고요. 예. 갔다 오신 다음에 아침에 저랑 이제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국민 선언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좀 더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후보와 안 대표 사이에서는 굉장히 개괄적인 이야기가 오갔고요. 예. 그래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유할 만한 내용은 단체 공유했지만은 또 반대로 그럼 실무 협상 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는 저도 뭐 이제 좀 차차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건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설명 안 들으셨습니까? 근데 뭐 그 장제원 의원이 우리 후보에게 공유했던 것들 중에 후보가 저에게 이야기해줄 만한 그리고 당과 관계된 것들은 이미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공동대표 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설명 과정에서? 그건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그거는 뭐 협의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협의의 대상도 아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선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합당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합당이 되더라도 우리 이준석 대표 단일 체제로 이렇게 쭉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거기에 변화는 없을 거로 보이고요. 예. 저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끝난 뒤에도 원래 바로 합당하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뭐 그때도 뭐 당명 변경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무산이 됐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뭐 좀 지켜봐야겠죠. 국민의당 측에서도 당내 구성원들의 동의가 좀 필요할 테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럼 선거 직후에 뭐 어디서 일주일 안에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러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에 진행됐던 합당 협상에서 그래도 합의됐던 거기서부터 다시 얘기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그때는 상황이 완전 다르고요. 예. 그때는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서울시 공동정부를 꾸리는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얘기했던 것이고. 합당 문제 관련해서, 합당 조건 관련해서. 합당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뭐 대선 경선에 대한 공정한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뭐 전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지방선거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오늘 아침에 나왔던 보도를 보면 그래서 뭐 최고위원직 2자리를 국민의당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이게 맞는 보도입니까? 혹시 그거는 저는 들은 바도 없고 그거는 그 제안도 뭐 당 차원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협상단이라는 게 뭐 정권을 위임받은 적도 없고 그거는 그건 협상 과정이 있어가지고는 전적으로 당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서 공동 위원장 둔다 지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최고위원 2자리 준다 이런 얘기는 그건 전혀 금시초문이라는 말씀이시고.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국민의당에서. 그거야말로 당에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안철수 대표는 정부로 가는 쪽으로 이야기된 게 맞죠, 대표님? 제가 뭐 확인해드리긴 어렵습니다, 그거를. 근데 어제 행정 경험을 상당히 강조를 한 거 보니까 정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총리로 가는 겁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전혀 자리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나중에 공동정부가 구성되고 그 서 안에서 적절한 인사들이 추천되고 하면은 고민이 되는 거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 그런 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는 건 없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동정부라고 하는 게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워낙 범위가 넓은 개념이잖아요. 네. 대표님은 공동정부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사실 저희가 공동정부, 이제 연립정부라고 하려고 하면 DJP 정도의 연대가 돼야겠죠. 네. 근데 DJP 정도는 상당 기간에 걸쳐가지고 그런 가치 연대나 아니면은 또 그런 분점을 추구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선거 일주일 남기고 지금 안 대표의 이제 사퇴 후 지지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솔직히 이제 인수위 단계나 이런 걸 거치면서 저희가 승리한다면은 좀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위 과정에서 이제 세밀한 구체적인 방안은 그때나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지금 정책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뭐 이견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히 조율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저희가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제 이제 기자들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에게 바로 이준석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른다. 이렇게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예전에 뭐 그분한테 그 자라고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뭐.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서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안철수 대표의 그런 인간적인 대응이 참 항상 뭐랄까요 흥미롭습니다. 흥미롭다라는 말씀을 좀 더 풀어주신다면. 흥미롭죠. 인간적인 분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의 뉘앙스에서도 좀 약간 감정이 묻어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냥 안 대표님 항상 그 감정이 솔직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냥 흥미롭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흥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 그러니까 당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흥미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을 공동 운영한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적어도 국민의당과 지금 저희 간에 내기가 오간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뭐 안 대표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 당에서는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이제 광주 가셨는데 광주에서는 단일화 선언 가지고 대표님께 뭐라고 하던가요? 광주 시민들은?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음식점에서 서비스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